누군가의 하루를 바꾼 건 단 한 개의 우산이었습니다. 한국은 차갑고 무표정한 나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낯선 도시에서 쏟아진 비처럼 한 사람의 행동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건네진 우산 하나.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산은 조용히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도시에 내린 가장 따뜻한 비. 지금 폴란드 승무원 안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온 승무원 안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는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동양 문화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과 언어 장벽에 대한 두려움이 컸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늦은 오후였어요. 공항에서 나와 숙소로 향하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비와는 달리 한국의 비는 굵고 세차게 내렸죠. 저는 급하게 건물 처마 밑으로 피했지만 이미 옷은 반쯤 젖어버린 상태였어요. 가방에서 우산을 찾아봤지만 짐을 정리하느라 어디에 넣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공항 직원인 것 같았는데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우산을 제게 건네주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감사합니다라고 영어로 말했지만 그분은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빗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건네진 우산이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유럽에서라면 분명히 비가 많이 오네요. 우산 필요하세요? 그 같은 말을 주고받았을 텐데 한국에서는 그런 말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한 걸 보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준 거죠. 우산을 펼치고 걸으면서 저는 계속 그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까요? 아마도 그분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도움을 준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우산 하나가 제 마음속에 있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우산을 접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우산은 단순한 우산이 아니라 한국 사람의 마음이구나.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보며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커진 순간이었어요. 그 우산은 지금도 제 가방 안에 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간 지금도 비가 올 때마다 그 우산을 펼치면서 그날의 따뜻함을 기억하곤 해요. 말없이 건네진 우산 한 자루가 제 한국에 대한 모든 생각을 바꿔놓기 시작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명동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한국어를 못하니까 메뉴판을 가리키며 주문했는데 카페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그 미소만으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된 기분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실례합니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 젊은 남성이 제 카드 지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갑 떨어졌어요. 하면서 저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가방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제 지갑이 없어졌더라고요. 언제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게 말이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유럽에서의 경험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파리에서 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다음 날 신용카드로 수백 유로가 결제되어 있던 일이 생각났어요. 런던에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가 얼마나 흔한지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 남성이 제 지갑을 건네줄 때도 혹시 돈이나 카드가 없어졌을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열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현금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심지어 폴란드 도서관 카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들어있었거든요. 제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연신 고마워하니까 그 남성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라며 손사래를 치면서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당연한 일일까요? 솔직히 유럽에서라면 이런 일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특히 관광지에서 외국인이 떨어뜨린 지갑을 찾아주는 일은 더더욱 드물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하네요. 카페에서 나와 길을 걸으면서 저는 계속 그 일을 생각했어요. 어쩌면 제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차갑다, 무뚝뚝하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말보다는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라며 지갑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안나,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한국에 와서 그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지갑은 지금도 제가 쓰고 있어요. 지갑을 볼 때마다 그날 그 남성의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오릅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도움을 준 마음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도 누군가 곤란한 상황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그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진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셋째 날, 저는 홍대 근처의 작은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한글을 읽을 수 없어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아주머니가 김치찌개 맛있어요라며 메뉴를 가리켜 주셨죠. 그분의 도움으로 김치찌개를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식당 안을 둘러보았어요.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많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식당들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시끌벅적하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였거든요. 김치찌개가 나왔을 때는 정말 맛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종업원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앉았던 의자를 조용히 테이블 안쪽으로 밀어 넣으시더니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물컵을 새 것으로 바꿔놓고 젓가락과 숟가락도 새로 세팅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수십 년간 똑같이 해온 일처럼 능숙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그런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다음에 앉을 사람을 위한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유럽에서는 보통 손님이 떠나면 테이블을 대충 치우고 다음 손님을 앉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깨끗하게 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하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히 닦고 심지어 의자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맞춰 놓으시더라고요.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그 종업원분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분은 맛있게 드셨어요? 라며 오히려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네,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분의 얼굴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단순히 일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손님이 만족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길을 걸으면서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작은 한식당의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어요.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일상 말이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식당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니 역시 종업원들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정성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한국의 문화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녹아있는 거죠. 폴란드로 돌아간 지금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면 그때 그 종업원분이 생각나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의자를 테이블 안으로 밀어넣고 테이블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서는 습관이 생겼어요. 작은 배려 하나가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입니다. 한국에서의 넷째 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서울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관광버스나 택시를 이용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거든요. 명동에서 숙소가 있는 강남까지 가는 길이었는데 환승을 2번 해야 하는 복잡한 노선이었어요. 오후 11시쯤 지하철에 올랐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조용했어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냥 눈을 감고 있었죠. 간혹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른 승객들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유럽의 지하철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걸 보니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벽에 기대고 깜빡깜빡 졸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죠. 몇 정거장을 지나면서 그분이 점점 더 깊게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꽤 큰 소리가 났는데도 본인은 모르고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 소리를 들었을 텐데 아무도 깨우지 않더라고요. 그때 그분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50대 아주머니가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워서 그분의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으셨습니다. 정말 조용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으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모르는 사람을 깨워서 휴대폰 떨어졌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대신 조용히 주워서 안전한 곳에 놓아주신 거죠. 그분이 깨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다른 승객들의 반응이었어요. 그 아주머니의 행동을 본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아무도 특별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당연한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몇 정거장 더 지나서 그 남성이 깨어났어요. 무릎 위에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고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곧 이해했는지 주변을 둘러보며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누가 도와준 건지는 모르지만 감사하다는 표현이었죠. 그 아주머니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계셔서 그 인사를 받지도 못하셨어요. 아니, 받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도움을 주신 거니까요. 저는 그날 밤 지하철에서 본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큰 말이나 과시적인 행동 없이 조용하게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따뜻함이 일상 곳곳에 스며 있는 거죠. 지금도 지하철을 탈 때면 그 아주머니가 생각나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무심한 것 같지만 가장 따뜻한 손길, 그게 진짜 친절이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한국에서의 5째 날, 저는 이태원 근처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오후 내내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소나기는 정말 순식간에 쏟아지는군요. 저는 급하게 가까운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편의점 안에는 저처럼 비를 피해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젊은 외국인 커플이 눈에 띄었어요. 백팩을 메고 있는 걸 보니 여행객인 것 같았습니다. 남자분은 금발에 파란 눈을 한 서양인이었고 여자분은 동남아시아계 같아 보였어요. 둘 다 비에 많이 젖어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커플이 편의점 직원에게 우산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었어요. 직원이 우산 코너를 가리켜주자 두 사람이 다가가서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서로 주머니를 뒤지고 지갑을 열어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들 뒤에서 음료수를 고르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들의 상황을 듣게 되었어요. 영어로 현금이 부족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는데 편의점에서 해외 카드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산 하나 살 돈이 몇천 원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 뒤에 서 있던 50대 중년 남성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가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10,000원짜리 지폐를 그 커플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커플이 깜짝 놀라면서 괜찮습니다라고 손사래를 쳤는데 그분은 괜찮아요. 여행 잘하세요라고 말씀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커플은 정말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땡큐 소 머치를 연발하면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년 남성분은 이미 자신의 물건을 계산하고 편의점을 나가고 계셨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으시면서 말이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며칠 전 공항에서 받았던 우산이 생각났어요. 그때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갑작스러운 도움에 대한 감동과 고마움,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까지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의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될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커플은 우산을 사고 나서도 한참 동안 편의점 앞에 서 있었어요. 아마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들과 함께 우산을 펼치고 편의점을 나왔는데 여자분이 제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비가 조금 약해진 후 저는 그들과 함께 지하철역까지 걸었어요. 가는 길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커플이었는데 아시아 여행이 처음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언어 소통이 걱정되었는데 한국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산 사건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남자분이 말했습니다. 여행에서 가장 소중한 건 풍경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만남인 것 같아요. 저도 완전히 공감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따뜻한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지하철역에서 헤어지면서 그들이 한국 여행이 끝나면 꼭 다시 올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큰 감동이 되었고 그 감동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날 밤 호텔에서 그 10,000원짜리 지폐를 생각했어요. 그분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겠지만 그 커플에게는 한국에 대한 인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소중한 도움이었을 거예요. 작은 선의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한국에서 매일매일 배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걱정과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아쉬움과 그리움만 가득했습니다. 정말 다시 오고 싶은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오후 2시에 인천공항으로 출발해야 했어요. 호텔에서 공항까지는 택시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체크아웃을 마치고 호텔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은색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어요. 기사님은 5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공항까지 가주세요라고 말하니 기사님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며 트렁크를 열어주셨어요. 제 캐리어를 넣어주시면서 무거우시겠어요? 제가 해드릴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작은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택시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사님이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폴란드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하니 아,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라며 놀라워하셨어요. 그리고는 한국 여행은 어떠셨어요? 라고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경험했던 일들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우산을 받은 이야기, 지갑을 찾아준 이야기, 편의점에서 본 따뜻한 장면들 말이죠.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보시며 그런 일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말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을 지나 고속도로로 접어들면서 기사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폴란드는 정말 멀리 있는 나라인데 거기서 우리나라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한국이 마음에 드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기사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공항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점점 아쉬워졌어요. 이제 정말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기사님도 제 기분을 아셨는지 다음에 또 꼭 한국에 와요. 그때는 더 많은 곳을 구경하시고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요금을 지불하려는데 기사님이 트렁크에서 제 짐을 꺼내주시며 멀리서 고생 많았어요. 다음에도 꼭 한국 와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공항 입구까지 캐리어를 끌어다 주시면서 기내식 많이 드시고 건강 조심해요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단순히 택시기사와 승객의 관계를 넘어서서 마치 가족이 배웅해주는 것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여러 번 인사를 드렸는데 기사님은 별 말씀을요. 좋은 여행 되세요라며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가면서 뒤돌아보니 기사님이 아직도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울컥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만났던 모든 한국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산을 건네준 공항 직원, 지갑을 찾아준 젊은 남성, 정성스럽게 테이블을 치운 식당 종업원, 조용히 휴대폰을 주워준 지하철 아주머니, 10,000원을 건네준 중년 남성, 그리고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배웅해준 택시 기사님까지. 체크인을 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모든 분들이 저에게 준 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인식,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상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폴란드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서도 이런 따뜻함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출발까지 2시간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면세점에서 선물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공항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바깥에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창문 너머로 보니 정말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었죠. 면세점에서 나와 탑승구로 향하는 길에 공항 입구 쪽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입구 근처에서 한 외국인이 비를 보며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시아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는데 아마 공항 밖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산이 없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 제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비를 맞으며 당황해하던 그때의 저 말이에요. 그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서 우산을 건네주었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가방을 열어 그때 받았던 우산을 꺼냈어요. 일주일 동안 저와 함께했던 소중한 우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폴란드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우산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천히 그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분은 휴대폰으로 날씨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비가 언제 그칠지 몰라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분 앞에 서서 우산을 건네며 이거 쓰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라고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도 그렇게 받았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신 것 같았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일주일 전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이제 다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거죠. 우산 하나가 전해주는 마음의 연결고리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니 베트남에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출장 왔다가 오늘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한국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니 정말 좋은 나라예요. 사람들이 친절해서 깜짝 놀랐어요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저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산도 한국에서 받은 선물이에요. 이제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분이 우산을 받아들이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산을 펼쳐서 확인해 보시더니 정말 좋은 우산이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네, 소중한 우산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분이 우산을 들고 빗속으로 걸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니 마치 그 우산이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탑승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뭔가 큰 일을 해낸 기분이었어요. 물론 우산 하나를 건네준 것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정말 컸거든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거죠.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마지막으로 공항 입구를 바라봤어요. 그 베트남 남성은 이미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분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 우산을 건네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보니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우산을 전해준 것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이게 바로 선의의 순환이구나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라는 희망도 함께 말이에요. 폴란드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바르샤바의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와는 다른 가늘고 지속적인 비였지만 그 소리를 들으니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떠올랐어요. 특히 처음 받았던 그 우산과 마지막에 전해준 우산의 기억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일기장을 꺼내서 앉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조금씩 적어왔던 기록들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한국을 차갑다고 오해했습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서만 한국을 알았던 제게는 많은 선입견이 있었어요. 경쟁이 치열하고 사람들이 무뚝뚝할 거라는 생각, 외국인에게는 배타적일 거라는 편견들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침묵과 가장 조용한 친절이 살아있는 곳이었어요. 일기를 쓰면서 하나하나 기억을 되짚어봤어요. 공항에서 받은 우산, 카페에서 찾아온 지갑, 식당에서 본 정성스러운 정리, 지하철에서의 무심한 배려, 편의점 앞에 따뜻한 도움, 택시 기사님의 진심 어린 배웅. 이 모든 순간들이 각각 작은 감동이었지만 모여서는 제 인생관을 바꿔놓을 만큼 큰 의미가 되었어요. 그 어떤 광고보다 진심이 있었고 그 어떤 말보다 마음이 닿았습니다라고 썼을 때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관광 홍보 영상이나 포스터를 아무리 많이 봐도 느낄 수 없었던 감동을 현실에서 만난 평범한 사람들이 전해준 거죠. 진짜 한국의 매력은 화려한 건물이나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일기의 마지막 문장을 쓸 때는 손이 떨렸어요.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그 우산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이 문장에는 제 다짐이 담겨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폴란드에서도 그리고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도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 말이에요. 실제로 돌아온 후 저는 많이 변했어요. 공항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을 보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게 되었고 지하철에서 짐이 무거워 보이는 할머니가 있으면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면 의자를 정리하고 테이블을 깨끗하게 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동료 승무원들도 제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안나, 요즘 뭔가 달라졌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던 친구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몇 명은 실제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어요. 특히 제가 자주 다니는 바르샤바 중앙역 근처
카페에서 일어난 일이 기억에 남아요. 어떤 관광객이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저도 모르게 바로 달려가서 지갑 떨어졌어요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한국에서 만났던 젊은 남성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분도 저에게 이런 기분으로 도움을 주셨겠구나 싶었습니다. 요즘 비가 올 때면 꼭 우산을 여분으로 하나 더 가지고 다녀요. 혹시 누군가 비를 맞고 있으면 건네주기 위해서죠. 아직 그런 상황은 없었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저도 한국에서 받았던 그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을 거예요. 일기장을 덮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인천공항 어딘가에는 제가 전해준 우산이 있을 거라는 생각 말이에요. 그 베트남 남성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우산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마음의 다리이자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희망이죠.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갈 수 있다면 그때는 저도 누군가에게 새로운 우산을 건네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우산이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비는 계속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아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이 제 마음을 계속 데워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따뜻함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 우산처럼 말이에요.